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큰 집인 우리 집에서 지내다 보니 고모도 집에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거들고 있었어요. 잠시 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에게 고모가 물었는데요. 언니, 올케는 올해도 안 올 건가 봐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동서는 제사 지내는 거 미신이라고 질색하잖아요. 싫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사라는 말도 아예 안 했어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언니가 고생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 제사를 한 번에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엄마와 고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인터폰을 확인해 봤더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엄마와 고모도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기에 제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작은엄마, 작은아빠 오셨는데?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문을 열었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엄마가 반갑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 지수도 있었네. 잘 지냈니? 갑작스런 방문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뒤이어 고모가 작은엄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올케가 웬일로 왔어? 설마 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 온 거야? 고모의 말투는 다소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고모는 작은엄마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치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고모가 어찌나 뚫어져라 바라보던지 작은엄마가 고모의 시선을 잠시 피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묻을 때 온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어요. 작은엄마가 능청스럽게 말을 했지만 고모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작은엄마는 음식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와 고모가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아빠와 고모부는 제기를 닦는 등 제사 준비로 분주했지만 작은엄마는 그저 음식을 집어먹느라 바빠 보였거든요. 결국 고모가 작은엄마에게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케, 음식 만들 거 아니면 그만 좀 먹어. 우리 바쁜 거 안 보여? 작은엄마는 고모의 짜증에 전혀 개의치 않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그냥 음식 사면 되지.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도와줄 거 아니면 조용히 있기나 해. 고모가 작은엄마에게 핀잔을 줬지만 작은엄마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쁘다던데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니까요. 조상이 돌봐줬으면 형님은 벌써 부자 됐겠네요. 작은엄마의 말에 고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작은엄마를 노려봤는데요. 작은엄마는 고모의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지수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니? 저 역시도 작은엄마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작은엄마가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현지는 서울대 나왔잖아. 요즘 같은 회사 직원이랑 사귀고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잖니. 근데 들어보니까 현지 남자친구도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지 뭐야. 지금 둘이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데 서울대 출신끼리 결혼하면 완벽한 엘리트 집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 작은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고모가 잠시 손을 멈추고 작은엄마를 쳐다봤고 엄마 역시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며 표정이 굳어갔어요.
저 또한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고개만 끄덕였지만 작은 엄마는 여전히 자랑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딸 자랑을 늘어놓던 중 문득 저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서요. 제가 즉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금이라도 작은 엄마와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엄마는 제 거절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 내 친구 조카인데 아주 착하고 능력도 좋다지 뭐니. 아무리 봐도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작은 엄마의 말에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기에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지금 바빠서 소개팅 같은 거 엄두도 못 내요. 작은 엄마는 제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눈을 반짝이며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약속도 잡았단 말이야. 내가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네가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부탁한 건데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니? 작은 엄마, 정말 감사한데 저는 정말로 소개팅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거절을 했음에도 작은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엄마가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에 고모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야?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고모의 질문에 작은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학벌은 치수랑 비슷한 대학 나왔어요. 엄청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둘 다 수준이 비슷하니까 괜찮잖아요. 회사는 중견기업 다니는데 요즘 중견기업도 괜찮거든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개해주고 싶더라니까요. 순간 작은 엄마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모가 작은 엄마에게 따져 물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졌기에 제가 급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뒤에도 작은 엄마는 딸 현지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비교하는 듯한 말을 멈추지 않았고 고모 표정이 점점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급히 말했어요. 작은 엄마, 소개팅 나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소개팅에서 잘 되면 너도 우리 현지처럼 잘 풀릴 수도 있잖아.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수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작은 엄마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날 작은 엄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개팅 날이 다가왔고 소개팅 장소로 나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 작은 엄마에게 듣던 것과는 다르게 중견기업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개의치 않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소개팅 남자는 훨씬 괜찮아 보였습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배려심도 많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비록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부분이 제게는 꽤나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엄마가 집에 찾아와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지수야, 너 그 소개팅 남자랑 요즘도 계속 만나고 있다며? 작은 엄마 물음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작은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남자가 지수 네 수준에 딱 맞는다고 했잖아. 근데 중소기업 다닌다는 소리도 들은 거니? 아, 네,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들었어? 하긴 중소기업 다니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암튼 둘이 수준도 딱 맞고 천생연분이네. 작은 엄마가 계속해서 수준 이야기를 꺼내고 있자 엄마가 작은 엄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동서, 우리 지수 수준이 어떻다고 말끝마다 수준 타령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수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인서울이긴 하지만 그렇고 그런 대학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 대학 나오면 결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덕분에 좋은 남자를 만났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자 작은 엄마가 눈치를 살피다 돌아갔는데요. 작은 엄마가 집을 나가자마자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다닌다며? 내가 보기엔 네 작은 엄마가 일부러 그런 사람 소개해준 것 같은데 굳이 끌려다닐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면 만나지 마라 그 말이야. 엄마,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만나보니까 대화도 잘 되고 배려심도 많아서 마음에 들었어. 괜찮아 보여? 응, 사람은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뭐. 그치만 작은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억지로 만나고 그러는 거라면 난 결사 반대니까 명심해. 알았어.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 처음에는 작은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완전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민규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작은 엄마가 나한테 그런 사람을 소개해줄 리가 없는데 첫날 만나보고 진짜 많이 놀랐다니까? 제 말에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엄마가 물었어요. 그렇게 괜찮아? 어, 사람이 배려심도 많고 이래도 열정적이고 성격이 진짜 좋아. 그래서 작은 엄마가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해줬는지 의심마저 들더라니까? 제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민규가 중소기업 다니잖아. 근데 현지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만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 딸보다 훨씬 못한 남자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치만 사람을 먼저 봐야지. 난 사람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해. 설마 엄마도 민규 씨가 중소기업 다녀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아닌 거지? 난 네 작은 엄마처럼 그런 속물 아니거든. 엄마도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해. 인성이 안 좋은데 그까짓 학벌이랑 직장이 무슨 대수겠어.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말에 안심이 되었고 그 뒤에도 남자친구와는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작은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랑 작은 아빠랑 술을 한잔 했나 보더라고. 그런데 작은 아빠가 하는 말이 현지가 같은 회사 직원이랑 사귀고 있다고 했잖아. 그 서울대 나왔다는 그 사람 말하는 거잖아. 제 말에 엄마가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그 사람 말이야.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현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2억 조금 넘는다는 걸 알게 됐다나 봐.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많이 모은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도 대기업 다니니까 그 나이에 그 정도 모은 거겠지. 근데 작은 엄마는 그 돈도 적다고 난리를 쳤다지 뭐니. 그럼 현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모았단 말이야? 당연히 아니지. 한 5천 모았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2억밖에 못 모았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보자 엄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작은 아빠 말로는 그 남자 집에서 1억을 보태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으로는 집도 못 산다고 현지가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현지가 그 일 때문에 내내 울고 있대. 엄마 말을 듣다가 문득 작은 엄마가 떠올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엄마가 헤어지라고 한 거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엄마가 되물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작은 엄마 성격이 안 그러겠어. 그 남자 집에서는 1억 보태준다는데 작은 엄마는 얼마를 보태줄 수 있다는데? 나를 서울대까지 졸업시켰는데 왜 돈을 보태줘야 하냐면서 서울대 나오면 괜찮은 남자들이 줄을 선다고 했대. 그래서 그냥 헤어지라고 했다나 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엄마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야, 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집이 부자라는 거 알고 있었니? 민규 씨 집이 부자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작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흥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내 친구 형편이 안 좋아서 자기 조카라고 하길래 딱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서울 한복판에 5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다지 뭐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가도 몇 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더라고. 내가 미쳤지. 그걸 알았으면 우리 현지를 소개해줬을 텐데. 평소에도 말실수가 잦았던 작은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오자 엄마와 저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엄마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너 그 남자를 아직도 잘 만나고 있는 거니? 그럼요. 배려심도 많고 대화도 잘 통해서 잘 만나고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해? 그런 부잣집 남자랑 네가 대화가 잘 통한다고? 갑자기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남자가 너를 장난삼아 만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학벌이 좋기를 해, 직업이 좋기를 해. 아니면 네가 우리 현지보다 얼굴이 예쁘기래. 그런 부잣집 남자가 너를 만날 이유가 없잖니? 작은 엄마 말에 순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엄마가 발끈한 채 외쳤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엄마의 말에 작은 엄마가 얼굴이 벌개진 채 씩씩거리다 불편한 기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엄마가 돌아간 뒤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작은 엄마의 말이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듯 엄마가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수야, 민규네 집이 부자라는 거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근데 뭔가 고급스럽긴 했던 것 같아. 고급스럽다니? 그냥 나중에 엄마도 보면 알겠지만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암튼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야. 그치만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자주 먹으러 다녔고 식성도 나랑 비슷하다 보니 부자인 건 전혀 몰랐지. 내가 보기엔 작은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말았는데요. 남자친구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렇게 부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엄마가 다녀간 후에도 굳이 남자친구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지냈고 별다른 문제 없이 만남을 이어갔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현지는 결국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쯤 작은 엄마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날 작은 엄마는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수야,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잖아? 작은 엄마의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중소기업 다니죠. 그건 왜요? 제 말에 작은엄마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력이 좋아서 대기업의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 회사가 그 사람 아버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니? 순간 멍해지며 작은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제가 화들짝 놀란 채 물었어요. 네? 아버지 회사라니요. 그럴 리가요. 민규 씨가 저한테 그 회사 대리라고 했는걸요? 넌 어쩜 남자친구를 사귄다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혹시 그 남자가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다 숨긴 거 아니야? 하긴 그런 부자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할 리가 없지. 작은엄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한 번 더 흘겨보더니 그저 웃음만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작은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있었는데요. 엄마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야, 민규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라는 거 너 정말 몰랐어? 여전히 혼란스런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얘기야. 민규 씨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졌기에 저도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엄마의 말이 마음에 걸렸고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민규 씨,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뭔데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잖아. 다른 게 아니고 작은엄마가 민규 씨를 소개해줬다고 했잖아. 그렇지. 나도 우리 작은엄마가 지수 너를 소개해줘서 처음 만났을 때 신기하다고 웃었잖아. 근데 그게 왜? 그게 작은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이상한 말이라니? 그게 민규 씨네 집이 엄청 부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민규 씨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민규 씨 아버지란 말을 하던데 작은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민규 씨가 그 회사 대리라고 했잖아. 사장 아들이 대리일 리가 없잖아. 말을 끝내고 남자친구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버지 회사라는 건 맞아. 남자친구의 말에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야,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그치만 곧 말하려고 했어.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말 안 한 거야? 제 물음에 남자친구가 잠시 고민하듯 입을 다물었다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너를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동안 나랑 만나는 여자들이 학벌도 좋고 집안도 부자이긴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인성이 다들 진짜 별로였거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약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나는 기분이었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더라고. 근데 지수 너는 중견기업에 다니면서도 내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말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잖아. 대부분의 여자들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이미 인상 자체가 변했거든. 그러다 보니 그날 굉장히 신선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서 너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졌어. 그치만 곧 부모님께 너를 소개해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하려고 했어. 속인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기에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자 남자친구가 애교를 부렸어요. 지수야, 진짜 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 풀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고 난리란 말이야.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민규 씨, 근데 걱정이 돼서 그런데 말이야. 민규 씨네 집에서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그렇잖아. 사장 아들 정도면 같은 수준의 부잣집 여자랑 만나야 정상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제 말에 물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웃음을 터뜨리다가 입안에 있던 물을 뿜고 말았어요. 맙소사, 미안해.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난 지금 심각한데 웃기다니. 제 말에 남자친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하셨거든. 그래도 내 배경이 아무래도 좀...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난 배경 같은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거기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많이 믿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찬성하실 거야.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만나봤지만 인성 보고 바로 헤어졌거든. 부모님도 잘했다고 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남자친구의 따뜻한 위로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제가 어두운 얼굴로 다시 한숨을 내쉬자 남자친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상황이셨어. 엄마는 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셨거든.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엄마의 인성과 따뜻한 마음만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게 정말이야? 제 물음에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랬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엄마를 맘에 들어 하셨다고 했거든. 우리 집은 배경이나 재산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야. 예전부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거든. 남자친구의 말을 듣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남자친구 부모님 역시 외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남자친구 여동생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인사를 다녀갔고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많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곧 우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는데요. 남자친구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곧 남자친구가 입을 뗐습니다. 지수야, 너네 작은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나 봐. 제가 깜짝 놀라며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 민규 씨네 집에 누가 찾아갔다고? 남자친구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 너네 작은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너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했다더라고. 우리 작은엄마가 민규 씨네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갔다는 거야? 들어보니 수소문을 했다고 하던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암튼 찾아와서는 지수 네가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인성도 완전 별로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험담을 늘어놓고 갔다나 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요. 작은엄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비 시어머님에게 찾아가서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놀란 채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자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줬습니다.
지수야,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물론 처음에는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오히려 작은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친척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 내가 보기엔 당신 딸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질투심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작은 엄마가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그날 작은 엄마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더니 엄마가 작은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고모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그리고는 두 분이 곧장 작은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엄마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거길 찾아갈 수가 있어. 작은 엄마는 만난 거야? 작은 아빠만 만났는데 이미 토끼고 없더라고. 토끼다니? 우리가 찾아올 줄 알고 사라졌더라니까. 네 작은 아빠도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면서 작은 엄마 찾고 난리도 아니야. 엄마와 아빠가 술까지 마시며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그 뒤에도 작은 엄마는 종적을 감췄기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예비 시어머님이 집으로 불러서 남자친구와 함께 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말이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작은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작은 엄마뿐만 아니라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남자 한 명도 앉아 있었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예비 시어머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여기 내 옆에 앉으렴. 며느리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예비 시어머님 옆자리에 앉자 예비 시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작은 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말한 것들을 전부 녹음해놨는데 들어보고 이게 사실인지 네가 확인을 해줘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으며 무슨 상황인지 대략 짐작이 되었기에 제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간 작은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 녹음된 내용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차마 믿기 힘든 험담들로 가득했습니다. 녹음된 작은 엄마의 말에는 제가 과거의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임신도 했었던 이야기부터 우리 아빠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 빚이 많고 사채까지 썼다는 이야기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돈 때문에 민규 씨를 만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가득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작은 엄마를 노려보자 작은 엄마가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녹음된 내용을 다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님이 차분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니? 제가 깊은 숨을 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거짓이고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럼 저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제가 임신했었다는 말도 기가 막힌데 저희 아버지가 사채를 썼다니요. 어쩜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작은 엄마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하자 예비 시어머님이 옆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거짓 소문이 펴지면 애들 아빠 사업도 큰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말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침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이 퍼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녹취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에 작은엄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엄마를 향해 예비 시어머님이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우리 며느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행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거예요. 작은엄마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취해 보이던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작은엄마가 빌어댔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들이 용서를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국 작은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울며 불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댔습니다. 나중에는 작은아빠도 집에 찾아와서 작은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혼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예비 시어머님이 법적으로 처리하게 그냥 놔두고 싶었지만 저 또한 악한 감정을 품으면 작은엄마와 같은 악마가 될까 싶어 그냥 연을 끊고 살기로 했는데요. 그 뒤 작은아빠는 집을 나왔고 별거를 한 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의 작은어머님, 그러니까 우리를 소개해준 분을 만났다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작은어머님 말에 의하면 평소 우리 작은엄마가 딸이 서울대를 나왔다면서 친구들을 많이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모두가 작은엄마를 싫어했고요. 그런 작은엄마가 제 험담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작은엄마가 저를 왜 그리도 미워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암튼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남편의 작은어머님한테 니네 조카 정도면 저랑 수준이 딱 맞겠다는 말을 했다네요. 평소 작은어머님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수수하게 다니다 보니 겉모습만 보고 못 산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작은어머님이 괘씸하다는 생각에 남편을 제게 더 적극적으로 소개해줬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작은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심할 정도로 제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들으며 세상은 결국 권선징악이라는 큰 원리가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촌동생 현지보다 잘 될까 싶어 저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악행과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자멸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악을 행하면 결국 그 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큰 교훈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세상을 악한 마음으로 살면 잠깐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과 함께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